이전에 품질 지수로 순위가 결정되던 그 시대는 지금 끝났고요. 이제는 광고 연관 지수, 클릭 기대 지수를 통해서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7칸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7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이 고민을 하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광고 연관 지수, 클릭 기대 지수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만큼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SEO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광고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요즘 네이버에 가장 많은 이슈인데 네이버에서 광고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는 GEO라는 게 또 대두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EO 관련해서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SEO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기본 가이드를 먼저 체크를 해볼 건데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서 SEO 기본 가이드를 보게 되면 검색 로봇이 사이트의 컨텐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네이버 SEO 같은 경우는 검색 로봇이 분석에 체크를 하면서 이 사이트가 얼마나 그 검색어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 사이트를 들어갔었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알 수 있는지 잘 설명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 같은 경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헤드 값에다가 타이틀을 넣어서 정확하게 페이지 주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렌트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장기 렌트를 하는지 단기 렌트를 하는지 혹은 어떤 차량을 판매하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타이틀 요소가 2개 이상 발견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이틀 같은 경우는 단 한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2개 이상 작성했을 경우에는 이 로봇이 좀 혼동이 오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타이틀을 한 가지로 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회사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 길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길게 하면 좋지가 않은데요. 타사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 법무인이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SEO를 진행하고 있는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F11을 누르시고 헤드 값을 보시게 되면 타이틀에 대한 내용들이 써져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아래에 이제 메타 네임이라던가 메타 서브젝트, 그 다음에 뭐 키워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등 다양한 부분들의 SEO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사의 SEO를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특별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로봇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잘 소개하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H1 요소가 2개 이상 발견된다 라는 내용인데, H1 요소 같은 경우는 페이지의 컨텐츠를 나타내는 소제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2개 이상 사용하게 된다면 네이버 검색 로봇이 혼동이 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H1, A2, H3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은 Alt 속성 누락인데, 가장 기본적인 SEO 중에 하나로서 이미지에다가 Alt 속성이 있을 경우에 네이버 검색 로봇이 이해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하나하나에다가 Alt 속성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가는 게 SEO를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 외에도 네이버 그냥 일반 검색이라던가 구글 일반 검색에서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SEO를 통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돈을 쓰지 않더라도 더 노출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돈을 쓸 때도 확실하게 우리의 광고를 가져갈 수 있게끔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색 광고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품질 지수로 순위가 결정되던 그 시대는 지금 끝났고요. 이제는 광고 연관 지수, 클릭 기대 지수를 통해서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7칸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7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이 고민을 하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광고 연관 지수, 클릭 기대 지수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만큼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연관 지수 같은 경우는 SEO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수이고요. 이 홈페이지가 이 키워드에 얼마나 적합한지, 이 홈페이지가 소비자들한테 잘 나타내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 기대 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재, 확장 소재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광고가 이 사람들에게 노출됐었을 때 얼마나 클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해주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 이제 노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인 실패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업체의 대시보드를 봤었을 때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많이 문의 주셨을 때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웹사이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수집, 정제, 색인, 랭킹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네이버 검색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 사용자들에게 전달된다라고 봐주시는 거고요. 웹마스터 도구에서 제공하는 수집 및 색인 현황은 본인의 웹사이트가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기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리포트다라고 하면서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파워링크에서 광고 그룹단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색인은 도대체 어디서 보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열 맞춤 설정을 보게 되면은 연결 URL 수집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가장 우측에 이런 식으로 연결 URL 수집 상태가 뜨는데요. 여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서 색인 성공, 색인된 페이지, 수집, 색인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라고 보이면서 현재 내 사이트는 정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출이 안 되는 광고주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여기서 색인 실패로 나오면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요. 숫자 1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서 현황 진단 눌러주신 다음에 재수집 요청을 눌러주시면 바로 재수집이 들어가면서 홈페이지에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색인이 성공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류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이트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또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URL 오류인데요. HTTP를 쓰시는 분들과 HTTPS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HTTP 같은 경우를 쓰는데 HTTPS로 설정을 해둬서 URL이 맞지 않아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색인 실패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부 개발자분들이 없으시면 사실은 혼자 체크하시기는 조금 어려워서 해결책을 좀 전달드릴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AI 광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요즘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AI가 좀 나오는 챗봇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챗봇들에서 정식적으로 네이버 광고가 출시됐습니다. 아직은 좀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앞서 좀 미리 준비를 해두면 그 남들이 준비를 할 때 저희는 미리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부분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하시는 매체가 아무래도 애드부스트이실 텐데요.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들도 GEO의 조금 일부분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자면 AI 브리핑 지면에만 현재는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브리핑이라고 하면은 노출 현상 및 지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하얀 옷의 누런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하면서 AD 옆에 이렇게 뜨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정확하게 광고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좀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광고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광고 그룹 등록 화면 및 수정 화면에서 AI 광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설정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PC로 노출이 되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다시 파워링크에서 검색 광고로 넘어가시면 광고 그룹 단에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애드부스트 맥스 설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AI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주 센터에서 활용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체크를 하시면서 오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타겟팅 같은 경우는 시간 요일 타겟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AI가 직접적으로 적합한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구조다 보니까 시간 요일을 제외한 타겟팅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 가금은 CPC로 진행된다. 그래서 별도의 입찰가를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SEO랑 비슷하게 GEO를 통해서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EO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스키마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드명인 타입에는 판매 상품인지 혹은 매장인지 업체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네임 같은 경우는 상품, 서비스, 업체의 공식 명칭을 써주고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핵심 설명 텍스트 그다음에 프레스 같은 경우는 프로덕일 때, 그러니까 판매 상품일 때 상품의 가격을 기재하는 필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평점 및 리뷰수 집계값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네이버 검색 광고 로봇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AI 자동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AI 자동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매출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GEO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이름 같은 경우는 가격
가독성이 떨어지는 네이버, 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독성이 좋은 표현으로 한글로 쓰는 게 더 좋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전환 스크립트를 설치해야 결국은 전환을 통해서 자동으로 최적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전환 최적화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에 관련된 광고들이 현재는 네이버로서는 많이 진행이 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GEO를 통해서 먼저 가져가시고 그 이후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라던가 발전해야 될 부분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시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광고비와 CPC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왜 점수가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문의 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